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과정은 정말 형편없었고요. 힘들었어요 보는데. 아 진짜 고통의 네. 연속이었고 끝까지 참고 듣기가 와, 힘들었어요. 이게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했고 정말 개판이었고 예. 나와서는 안 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 가해자들을 굉장히 걱정하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선고는 네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끝까지 참고 와. 듣기가 참 힘들었는데 아니 이제 다른 거는 필요 없는 사족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네.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헌법상 명백하잖아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서 내란과 외환해제는 제외했잖아. 네. 그 얘기는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와 외환죄로는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네. 내란죄, 외환죄의 주체는 될 수 있다는 건 우리 헌법상 명백하다고. 그렇습니다. 찰스 1세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얘기하는데 고대 로마부터 중세 그리고 영국의 찰스 1세가 나는 내란 또는 썬킴인 줄 알았어. 썬킴. 반역죄로 처형된 얘기를 저 얘기를 왜 하나 도대체. 네. 아니 판결문에 저런 걸 왜 쓰나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와 진짜 본인이 역사에 대해서 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저런 건가? 뭐 진짜 중간중간에 특히 이 내란의 목적 내지는 범죄 동기와 관련해서 너무 축소를 해놨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네. 네. 범행 동기가 지금 당시 야당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를 하고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그거에 욱해서 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이 내란을. 그래서 네. 야 진짜 끝까지 참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심각한 인식이에요. 아니 무기징역의 결론을 내는 이 과정이 정말 처참해요. 뭐랄까 야 저 정도니까 작년 3월 7일 날 피고인 윤석열 구속 취소했겠구나. 맞습니다. 네. 진짜 결론은 나름 이해할 수 있는데 과정이 진짜 끝까지 참고 듣기 힘들었어요. 아니 그 저는 앞에 이제 계속 놀라운 것들을 다 적었어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그 내란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피해와 국가적 비용에 대해서 국민과 국가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 비용을 그 피해를 뭘로 받냐면 계엄군들이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서 와 거기서 저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인식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지금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그 행간을 또 읽은 게 지금 진행 중인 정부의 예를 들면 국무총리 산하에 무슨 TF 구성해가지고 그렇지. 발표도 했었고 네네. 지금 또 추가적인 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이런 부분들이 네. 진행 예정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불만을 표한 것 같아요. 불만을 표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사실상. 봤습니다. 네. 제가 제일 놀라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그 긴급조치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거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네. 이런 황당한 논리로 그걸 면죄부를 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요건 절차가 중요하지 않대. 맞아.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면 앞으로 계엄 선포하는 대통령이 위축될 거래. 네. 이 미친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그때부터 좀 완전히 이상했어요. 전근대적인 사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심각해. 만약에 이 논리에 따르면 예를 들면 국회를 상대로 하지 않는 불법적인 계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비상계엄 선포를 할 만한 국가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의 뭐 여러 가지 그 사욕을 위해서 뭐 네. 장기 독재 집권이라든지 등등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불비한 계엄 선포도 대통령의 권한 거야. 그렇습니다. 비상 긴급 조치권의 일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네. 면죄부를 준 꼴이에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여기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장 그러니까 국회에 네.
군인만 안 보냈으면 이거는 그냥 무죄라는 거야. 정말 이 지점이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를 와.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지기현 부장의 인식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준 대목이다. 예. 와, 이 충격이 너무너무 많아. 중간중간에.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막 중간에 판결 들으면서 약간 헛웃음을 와. 짓기도 예. 하고 했는데 일단 판사가 기본적으로 너무 현학적이다 이런 생각부터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김영남 전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로마 찰스 1세에게 나올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판결문 전체 설명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굉장히 제일 길었어요. 제가 보기에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네. 문제는 그 내용은 진짜 엉망이다. 결론은 어찌어찌해서 무기징역까지는 네네. 풀고 예. 왔는데 제가 충격적인 말을 여러 가지 지금 적어서 너무 많은데 그런 너무 몇 가지만 많아요. 얘기하면 네. 이게 지금 순간적인 판단 잘못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특검이 기소할 때는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저는 사실 취임할 때부터 자기들이 영구 독재를 꿈꾸고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특검에서 이제 1년 전부터 잡아서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것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판결이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그래서 양형이유에서도 아주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을 양형이유로 쓰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다음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서 자제시켰대 윤석열이가. 자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네. 아니고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윤석열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막아낸 게 그렇습니다. 막아낸 거고 군인들이 자제한 결과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양형유에 갖다 붙인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요. 지금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엄이 왜 폭동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실질적 형식적 요건 그걸로 따지지 않겠다는 것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사실 왜 그러냐면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따지지 않으면 이 판결 자체가 모순된 판결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질적 요건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라고 판단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전체적인 판결의 어떤 맥락 같은 거였거든요. 예. 위법성의 인식이 왜 없어? 위법성의 왜 저기 박성재 장관은 당연히 위법성 인식이 있지. 그러니까 영장이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을 그걸 배제해 버리고 어떤 독재자의 내심의 의사,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국회를 뭐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걸 따를 따라야 수밖에 되고 없죠. 네. 그럼 그게 다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네. 다른 사람들 김봉식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도 그 자체에서는 모순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폭동이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독재자의 내심의 의사를 지금 가지고 네. 판단했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아서 일단 그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네.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잠깐 광고를 좀 보고 와서 또 추미애 의원님도 저희 모시고 예.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뭐 결과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나은 결과입니다만 그 과정 정말 불필요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심각한 판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역사적 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무기징역이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이는 30년, 예.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김봉식 10년, 목현태 3년 선고가 됐습니다. 자, 정말 중간중간 참기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추미애 의원은 어떻게 봤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선 조마조마했고요. 네. 저렇게 읽어 나가다가 한 징역 한 10년 내지 15년 선고하려나 보다. 맞아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생각했어요. 그랬습니다. 예. 네. 오는 내내 이제 그렇게 마음을 졸이다가 여기 딱 내려서 이제 그 양형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무기징역인 것은 이제 그나마 중간 정도 타협을 했다. 사실은 다수의 국민은 사형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예.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지기현 판사는 어떤 역할을 했나 하면 네. 사법 세탁소 역할을 단단히 한 겁니다. 네. 초벌 세탁. 초벌 세탁. 때를 거의 빼준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우선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지점이 노상원이었거든요. 네네네. 노상원 수첩.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밝혀낸 것은 테스트
일명 테스트폰이라고 해서 네. 이 12월 2일 날 윤석열하고 이 경호처장, 경호차장 그다음에 김용현하고 연결되는 이 보안폰을 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고 난 뒤에 선관위로 갔단 말이에요.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내가 잡들이 하겠다. 그렇습니다. 고문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파주에 있는 그 정보사에 있는 공공여단에 갔는데 거기는 이미 한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가 직접 지휘했다고요. 네. 그런데 그대로 노상원 수첩에 한 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노상원 수첩을 흥분, 예. 분노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다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저도 적어놨는데 네, 그 네. 대목을 네. 이게 너무 조악해서 의미가 없고 네. 단순 하소연이래. 하소연, 에라 이 답답함. 자식아 무슨 하소연이야. 답답함, 격정을. 네, 그런데 얼마나 구체적인데. 노상원 수첩은 여러 사람이 이 아이디어 내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걸 막 메모를 해가지고 그 순간에 필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에 옮겨 적었느냐? USB PC에 다 옮겨 적은 거예요. 네. 그런데 USB PC 제대로 수사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2특검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수사할 대상이 집어넣은 굉장히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김건희를 세탁해 줬어요. 김건희는 아. 내란에 관여 없다. 맞아. 특검이 기소할 때 한번 1차 맞아. 초벌 세탁을 해주고 네. 이제 첫 번째 세탁소가 여기 직위원 재판부예요. 노상원을 제거함으로써 노상원 수첩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장기 계획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사형으로 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원래는 구정 전에는 한 15년쯤 때릴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근데 구정 때 여론이 들끓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했던 게 저렇게 읽어가서는 엄청 감형을 선택하겠구나. 네. 무기 선택하고 감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감형 없이 무기로 간 걸로 봐서는 중간 타협을 하지 않았느냐. 그나마 여론의 눈치를 좀 봤다. 그러니까 국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그렇습니다. 감시의 눈이. 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국민이 네. 계속해서 감시해야 된다는 부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자기가 무슨 대법관 같아. 저는 합의체 재판장, 대법원장 같아요. 이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네. 이 법원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이미 내란 목적 살인죄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은 이 비상계엄 같은 것도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너무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 절차적 실질적 요건을 분리를 해가지고 와. 무슨 뭐 이상한 논리를 궤변을 내세우는데 네. 아까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 너무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에 확립된 판결하고도 틀렸다.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독단 의견을 일부러 봐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권위적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실을 회피했어요. 법정이 그렇게 그 코믹 쇼 같았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엔터테인먼트 쇼 벌어지는 사회자처럼 우리가 네.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진술이 모순되고 또 검찰에서 특히 특검이 가동됐기 때문에 특검 피신 조사하고 틀리고 그걸 특검이 신문하면서 법정에서 중요하다고 그듭 반복된 질문을 하면은 그게 그거와 다른 법정 증인 법정에서의 진술이 나오면 성명권을 발동하거든요. 종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 동기는 뭐냐라든지 그러면 검사가 겁을 줘서 그랬다든지 뭐라고 왜 진술을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진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노상원 피고인 같은 경우에 노상원 수첩에 전심원 그러니까 무슨 강호필 작전사령관을 차후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네. 그러니까 2023년 10월 계엄 준비를 하기 위해서 3사령관을 임명을 하는데 그게 노상원 수첩에 있는 그대로 임명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손식과 강호필을 순차적으로 임명하겠다라고 수첩에 적어놔요. 그래서 그걸 특검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아냥대면서 뭐라고 노상원이 법정에 나와서 삐딱하게 증언을 하는가 하면 그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데 손식은 조식의 표현이고 아침은 여기서 먹고 조식을 먹고
강은 차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차후라는 건 우리 세대는 많이 쓰는 네. 말이에요. 이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네네네. 네. 그런데 노상원도 이 비슷한 60년생인가 뭐 하여튼 그 나이가 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은 차후에 강은 손식 다음에 지상작전사령관을 임명하겠다 그 얘기예요. 네. 일단은 합참에 뒀다가 네. 그런데 그걸 강은 차후회를 전심은 강 건너 이후에 먹겠다 그런 알아이, 뜻인데 완전히 뭐 장난친. 그런 아. 장난도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그게 와. 메모가 조작하다 또는 격정적이다 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소연. 본 거죠. 네. 그런데 노상원은 그 수첩에 적었던 걸 그대로 PC나 USB에 옮겼는데 그 일부가 드러났어요. 어떻게 예. 되냐면 검찰총장 시절부터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퇴임사는 간결하게 하고 퇴임은 가급적 다음 지방선거 보궐선거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임박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대로 지방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 달 전에 퇴임을 하면서 퇴임사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총장 퇴임사. 이렇게 멋지게 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맞습니다. 이른바 YP 프로젝트, YR 계획 이런 것들이 다 USB나 PC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식목 행사라는 파일명으로. 네. 그런데 그게 특검에서 다 증거로 다 냈는데 그거 하나도 그리고 현실화 안 믿고, 됐는데. 안 믿고 현출이 다 됐죠. 네. USB, PC 다 포렌식이 됐겠죠. 예. 그런데 하나도 안 믿고 그냥 수천만 가지고 나 이거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사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아.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법 세탁 공장을 제1공장장이 지기현인 거예요. 이제 항소심 가면 제2공장장이 서울고법 형사 12부이기만 해봐라. 거기 국민 뭐가 여러분. 믿지 말라는 거죠. 그 네. 이게 그 지기현 재판장이 네. 오늘 선고하면서 강조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군을 국회에 보낸 거.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예, 이제 언급을 예. 하거든요. 되게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 구조 속에서는 이 비상계엄 내라는 군을 국회에 보낸 그 지점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만약에 군이 국회로 안 갔으면 네. 이런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내라는 의율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향후에 어떤 권력자가 비상계엄을 이런 방식으로 악용할 겁니다. 네. 이게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안 보내고 다른 방식으로 이 계엄이라는 건 사실 엄청난 국가의 폭력적 권력을 휘두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방식을 국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기관을 상대로 장기 집권을 꾀하는 목적으로 해도 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반드시 그러니까 형은 무기징역이 나왔다 치더라도 내용적으로 이게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무조건 바뀌어야 돼. 가장 예를 핵심적인 들면은 의원들 지점이라고 집 생각하고요. 앞에 봉쇄했어봐. 예. 그럼 지기현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이거는 내란이 아닌 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양형과 관련해서 아까 김기표 의원께서도 말씀 주신 게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라는 게 공통적인 그 예. 양형의 유리한 사정으로 언급하거든요. 네. 근데 이진관 부장이 얘기하는 것은 정반대,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피해가 이렇게 덜 나온 것은 국민들이 나섰다. 군경의 소극적 그런 그 행위가 있었다. 뭐 이 결합해서 결과적으로 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는데 지기현은 완전히 정반대의 관점으로 이 내란 수계를 포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그 말하자면 이 공범자들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라고 평가를 완전 다른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 있는 이치와 보는 관점이 완전 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위험하게 봤던 건 뭐냐면 지기현이가 민주당에 대한 뭔가 적개심이 예, 있는 것 같았어요. 있어요. 어떤 대목이었냐면 예. 얘가 뭐 찰스 일세 막 얘기할 때 이거 이제 주변국들을 살펴본다고 했어요. 친일 쿠데타 선진국을 살펴봤더니 선진국 사례가 없더래. 왜 없냐 봤더니 맞아. 행정부하고 선진국은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이렇게 극한의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왜냐?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한국은 이 거지 같은 나라라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극한의 갈등이 간대. 이 민주당을 이거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판결이 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 부분을 주목했는데 아. 사실 처음에 가장 뜨겁했던 게 뭐냐면은 당시 윤석열이 국회가 정부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보입니다. 이런 말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윤석열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기능을 잘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뭔 얘기하냐면 그런데 1년 전부터 독재 꿈꾸는 거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만나서 술을 먹을 때 격정 하소연 그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의 어떤 계획은 인정하지 않은 채로 이제 순간적인 얘기를 하려고는 했지만 위험한 게 이제 제도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계엄이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뉘앙스의 말을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그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결문이 결론은 무기징역으로 남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이 비상계엄을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로 보고 있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런 어떤 문구들이 계속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양형 문제 얘기할 때도 처음에 내란죄가 지금 위헌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위헌범이라는 결과 발생을 안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위헌범입니다. 이게 예. 아까 살인 예를 들면서 네네. 했잖아요. 그럴 때 살인은 이제 사람이 그렇죠. 죽어야 살인죄인데.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하는 게 이제 결과범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반대되는 게 위헌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란죄가 위헌범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은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형위에서 실패했다라고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모순이 돼 거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65세 이상 넘으면 이제 쿠데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기다렸다가 저 계엄하면은 이거 감경됩니다. 감경돼. 요새 65세는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다 고령이라고 다 웃을 일 표현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게다가 제가 이제 아까 비교적 고령이래요. 이제 우리 이용호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아까 제일 위험한 게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위험한 이거 거예요. 위험한 발상. 왜 그러냐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계엄법이라고 해서 계엄의 절차나 내용에 대해 실제에 대해서 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요건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절차에 따르고 그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 내지 다른 건 무효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미 현행 헌법 법률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른 국가기관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국가기관을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면 그게 폭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이게 뭐랄까 이 시대의 비상계엄, 이 시대의 내란행에 대한 아무 인식, 역사적 인식이나 현실 인식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네. 윤석열 네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런데 군을 국회로 보내지는 말았어야지. 너의 그 순간적인 판단 미스 때문에 내가 무기징역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저는 조금 더 나갑니다. 예. 왜 군대 국회 보내가지고 이게 뭐야? 그거를 너무 안타까움이야. 국회만 이거는- 보내지 말지. 이거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맞아요. 가해자들을 걱정합니다. 계속 안타깝다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안타깝다. 진짜 아니 이건 너무 피해가 극심하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 얘기하나 보다 했는데 네. 아유 군인들 이렇게 수사 많이 받고 있잖아. 가족들 뭐 가족들도 얼마나 속상하겠니. 이 얘기를 해. 이건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김현태인가요? 저기 3년 받은 목현태. 목현태. 네. 거기도 굳이 안 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당신 안 되는지 생각해 보는데 아무리 봐도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목현태 이게 얘기할 때 진짜 그 문제는 심각한 예. 사실 오인이에요. 네. 물리력 자제가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거기 몇 명 보냈어 김용현한테 물어보고 더 많이 보냈어야지. 화를 그거 봐. 내요. 예. 막 화를 내고 맞아요. 한 1,000명 보냈다 그러니까 네. 막 화를 막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원한 경력 뭐 병력 엄청 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력이 자제됐다라는 말도 틀리고 그다음에 제2, 제3의 계엄을 계속 하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곽종근 사령관 한테는 특전 사령관한테는 성관이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거절했죠. 성관이로 갈 수 없다. 이미 퇴각하라고 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거절한 것이지 물리력 자제한 것이지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물리력 자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각한 사실 오인이에요. 사실 오인까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목현태 때 아쉽지만이라는 표현을 예. 아마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목현태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현태 입장이면 이거 내란이라도 지시 거부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와, 총경 와, 이게 총경으로서 이 지시 거부하기 어렵대. 맞아요. 그런 표현도 했죠. 와, 이거 아까- 정말 아까 그 지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 긴급권의 행사에 관련해서
형식적, 절차적, 실체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의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 맞아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무섭습니까? 대통령의 맞아요. 판단 그 말이었어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따질 계제가 아니다. 예. 다만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목적으로 했을 때 그게 예를 들면은 국회를 상대로 하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행정이나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목적이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통치행위 이론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정근대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미 정리된.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자꾸만 악의적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윤석열을 풀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성열이 형 나 진짜 정말 봐주려고 했는데 맞아요. 그 국회로 보냈잖아. 국회로 한 3번인가 강조하더라고요. 한 서너 번 했어요. 예. 그 얘기만. 이게 중요합니다. 국회 이거 중요. 계속 그 얘기를 아쉬워하면서 하는 거야. 맞아요. 속상한가 봐. 그거는 안 갔어도 봐줬을 텐데요. 국회 그거는 명문으로 그 규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해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나머지는 이런 식의 있다고 해석을 가지고 막 면죄부를 주는 거고 다 폐기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 할 때도 진짜 뜨악했던 게 진짜 그렇지 않아서 뭐 비상계엄 했다는 거야 지금 그런 말로 들려서 아주 지금 뭐 생각이 참 문제가 많은. 실제로는 네. 지기현 부장 그런 취지로 그렇게 판시한 것 같아요. 네. 야당의 행태에 따른 계엄의 과정을 마치 윤석열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 자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저는. 예.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내일 저희가 이어서 할 테니까요. 우리 의원님, 네. 뭐 이제 또 뭐 항소심 가면은 뭐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 금지. 현재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네. 위헌 소지 문제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아니요, 위헌 소지 아닙니까? 없고요. 아마 지금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제 소위가 한번 열리고요. 소위에서 다룰 거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 날 전체 회의에서 다루고 본회의에 부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차원에서는 예. 소위와 전체 회의가 계획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아까 제가 약간 겁주듯이 서울고법 12부에 배당되기만 해봐라 이랬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 어떤 의미예요? 제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도 위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그 법원의 인사 행정권을 존중해주라. 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돼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고법 1부하고 12부가 전담 재판부가 됐어요. 그런데 12부의 판사님들 구성이 굉장히 지기현 재판장 이상으로 보수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굉장히 좀 기이한 판결이 아, 그래요? 많았어요. 혹시 그 준비된 거 있으면 네. 그렇다면 이것은 아, 거의 그래요? 조의대 체제에서 짜고 치는 재판 쇼가 아닌가. 아 그래요? 아까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그거 좀 못 알아들어가지고. 특검 기소에서 김건희를 빼주고 네. 자, 그다음에- 의원님 잠깐만요. 요거 좀 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요거. 네. 자 어디가 문제예요? 어떤 여기 쪽이? 12부에 형사 12부. 네, 네. 형사 12부에 네, 지금 저렇게 이승철, 조진국, 김민아. 네. 저 재판부의 성향이 네. 아주 하여튼 소화 불량이 걸릴 정도의 판결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과거 그러니까 판례를 상식적이지 보면. 않은 아. 네, 상식을 벗어나는 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큰일이네. 겁니다. 저건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란에 대한 역사 인식이 없는 재판부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사회적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네. 아 의원님 근데 이게 그렇다면- 별로 안 알려졌어요. 이제 알려야죠 지금. 이거는 네. 별로 안 알려졌어. 이 와, 호루라기가 안 심각한데? 불렸어. 네. 이거야말로 지기현 판사가 사회적 비용 어쩌고 하는데 국민 혈세 들여가지고 내란을 재판답게 하지 않는 지금 시간과 비용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쓸데없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형사 12부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네.